12, 11, 8? 8번, 6번, 10번, 10, 10번 아니고 11? 네 문제 정도? 네, 이렇게 4개 한번 고쳐보고 이제 수업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수업 월수금인데 이제 2학년 첫 수업이죠. 2학년 1학기 첫 수업이고 네, 시작 전에 간단하게 테스트를 봤는데 오답 확인한 다음에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주간 테스트 6번 가볼게. 1.6 땡이라는 녀석은 a 곱하기 0.1 땡이고 0.26 땡의 역수를 b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요 순환소수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고치는 방법 공식으로 기억합니까? 아, 그걸 기억 못했다. 그거는 이게 순환소수를 유리수,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건 순환하는 무한소수도 유리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순환소수로 바꿀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개거든요. 얘가 1.666이라고 되어 있잖아. 순환하는 부분을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뭐 10의 1승을 곱하든 10의 2승을 곱하든 10의 3승을 곱하든 10의 거듭제곱 형태를 곱해가지고 순환하는 부분을 똑같이 맞춰요. 그럼 얘는 1.6666이잖아. 그러면은 16.666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이 두 개를 빼. 그럼 얼마가 나와요? 15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15가 되면 분모는 순환하는 부분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은 순환하는 부분이 하나밖에 없으면 걔를 그냥 9라고 잡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이 되는 거야. 이 공식을 중학생들한테 설명을 못하는 이유가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게 등비급수라는 걸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곧 중학교 때는 이거를 그냥 공식화시켜서 이게 외우기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1.6땡이 9분의 15라는 거야. 9분의 15를 a 곱하기 똑같은 0.1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9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a라는 값이 15가 된다 라는 것도 할 수 있죠. 그럼 이건 그냥 공식으로 가볼게. 그냥 0.26 땡이면 순환하는 부분이 얼마예요? 하나밖에 없죠. 순환하는 부분은. 그러면은 9라고 써요. 근데 소수점 아래에 순환하지 않는 부분도 있죠. 이 부분을 0으로 막습니다. 그러면은 90이 되겠죠. 그러면 90분의 26 빼기 순환하지 않는 부분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분의 24의 역수니까 24분의 90을 우리가 b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최종 질문이 a 곱하기 b니까 24분의 90 곱하기 15라고 역수를 안 했죠? 네. 아, 맞죠? 역수했죠? 괜히 바꿨네. 24분의 90 곱하기 15. 근데 약분을 3으로 약분하면 얘가 8이 되고 3으로 약분하면 5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도 2로 약분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나머지 표현은 뭐 보기에 맞게 쓰면 4분의 225라고 쓸 수 있겠다. 근데 이거 순환하는 거 고치는 건 대부분 공식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까먹어서 틀린 거라고 생각해요. 네, 까먹어서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번 가볼게요. 마찬가지네. 자, 순환하는 소수 0.37 땡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소수점 아래 순환하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소수점 부분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으니까 9, 0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숫자를 그냥 써.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부분을 그냥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9분의 34라고 쓸 수 있겠다. 약분하면 얼마예요? 45분의 17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순환소수 0.37땡의 어떤 자연수의 곱으로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 이때 만족하는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십시오. 이 녀석은 다시 얘기하면 45분의 17이죠. 여기에 내가 어떤 두 자리 수를 곱해서 자연수로 만들려면 이 45를 지워야 되겠죠. 그러면은 45를 지우는 두 자리의 수는 두 개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45와 90 두 개가 되겠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몇 번이죠? 11번입니다. 11번 가볼게요. 11번. 자, A라는 식이 2의 x-2승이라고 써 있고요. B라는 식이 3의 x 플러스 1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해내는 건 6의 x승 나누기 4의 x승을 a, b로 표현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누기는 우리가 6의 x승 곱하기 4x승분의 1이라고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래요. 자, 그리고 이 6이라는 건 2 곱하기 3이죠. 그럼 2 곱하기 3에 x승이 써 있다는 건 x승이 써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2의 x 곱하기 3의 x로 쓸 수 있겠어? 괜찮지 이거?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2의 x승 곱하기 3의 x승 써 있는 거죠. 그리고 요 4라는 건 2 곱하기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쓰죠? 네, 2의 제곱이라고 씁니다. 그럼 여기에 x승이 되어 있다는 건 여기에 x승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지수법칙으로 요거 2의 2x승이라고 쓸 수 있겠어? 네,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2의 x승을 제곱해도 2의 2x승이라고 쓸 수 있겠어? 그럼 여기는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2의 2승의 전체 x승을 2의 2x승이라고 썼죠. 근데 요게 요 좀 느낌이 안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게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는 요건 됐죠. 그럼 이제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2의 x승의 전체 2승이 2의 2x라고 쓸 수 있냐고. 2의 2승의 전체 x승을 2의 2x승이라고 썼잖아. 이 뜻은 요 2랑 요 x랑 곱해서 쓴 거지 한 번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2의 x승의 전체 2승을 이렇게 쓸 수 있겠어? 그러면 요게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 얘기는 2의 x승이 두 개 곱했다는 소리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요 모양과 요 모양은 약분시킬 수 있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2의 x승분의 3의 x승을 구하라고 써 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요 더하기 1이라는 건 3의 x승 곱하기 3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 3의 x승만 가져오고 싶어. 그럼 곱하기 3을 이항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분자 3의 x승은 3분의 b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2의 x승 빼기 요 지수 자리에 있는 빼기 2는 우리가 나누기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2의 x승은 어떻게 쓰면 돼요? 2의 2승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겠어요. 이거 괜찮습니까? 네. 제가 설명 수업을 앞에 다시 할 거야. 질문이 나와서. 그러면 요게 3의
B승 나누기 2의 2승 A라고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4라고 쓸 수 있겠죠. 그 얘기는 3의 B승 곱하기 4A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좀 어렵죠? 그래요. 요거는 어차피 수업 시간에 다시 할 거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12번 가볼게요. 가보겠습니다. 2의 x 플러스 7승이 4의 2x 마이너스 1승과 똑같을 때 자연수 x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자, 우리가 요 4라는 숫자가 2의 제곱이라는 건 되죠. 그래요? 그럼 여기서 a의 3승이라는 뜻이 a를 몇 번 곱했다는 소리야? a를 3번 곱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4의, 예를 들어서 4의 2승이라는 건 2의 제곱을 2승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뜻은 2의 제곱을 몇 번 곱했다는 거예요? 2번 곱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2의 2 더하기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요게 3승이면 여기에 3승이니까 2의 제곱을 한 번 더 곱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더하기 2가 된 거죠.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를 매번 이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2에 2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6승이라고 써버린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요 녀석을 2의 2승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1이라고 썼는데 어차피 얘는 2의 2 곱하기 2x 마이너스 1이라고 표기할 수 있겠죠. 괜찮아? 어차피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는 곱해서 쓴다고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곱할 거면 2의 x 마이너스 1 곱하기 2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괜찮아? 그러면은 내가 지금 왜 미안해. 여기서 요 작업을 그냥 곱해버리자. 4x 마이너스 2. 저 문제랑 헷갈려가지고. 네, 그래요. 이렇게 바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2의 x 플러스 7승이 2의 4x 빼기 2승과 똑같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x 플러스 7과 4x 마이너스 2만 똑같으면 되겠네. 밑이 2로 똑같은 녀석의 지수 자리만 맞추면 되니까. 정리를 하면 3x는 9, x는 얼마야? 3이라고 쓸 수 있다 이거야. 괜찮지? 근데 여기서 요 똑같은 문제가 고등학교 때 나오거든? 똑같은 문제가 고등학교 때 나오는데 그때는 하나를 더 신경 써야 돼. 뭐냐면 이 부분이 0이 되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7이면 이쪽이 0이니까 1로 바뀌죠.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도 나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중학생이니까 자연수라고 범위를 잡아줘 버린 거지. 저런 건 고민하지 말자라는 뜻이긴 해요. 어쨌든 네. 자, 우리가 주간 테스트로 월요일 날 첫 타임은 이렇게 지난주 월, 수, 금에 배운 거를 다음 주 월요일 날 통합으로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첫 시간이어가지고 저희가 그냥 1단원만 한번 요약본으로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왔고요. 다음 주부터는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알겠죠? 네, 잘 했고요. 자, 저희 본 수업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개념센 2-1 첫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한번 볼게요. 차례를 보면은 2-1학기 개념센은 총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인됐어요?
맨 앞쪽 차례. 차례 봤어요? 네, 차례 보면은 총 대단원으로 총 4개가 구성이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단원 하나를 일주일 또는 일주 반에 해결을 할 거야. 그러면은 이 한 권을 끝내는데 제 예상이 들면은 2달이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물론 숙제를 잘 따라온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라이트센으로 저희가 숙제 교재를 쓸 거니까 이렇게 잘 따라오면은 저희가 이론서와 유형편은 한 번에 끝낼 거예요. 그러면은 2달 이후에는 중3 1학기로 넘어갈 거야. 중3 1학기로 넘어가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야. 그럼 그것도 아마 올해 12월에는 마무리를 시킬 거야. 그렇게 조금 우리가 속진으로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내년 1월이 되면은 우리가 중2로 바뀌죠. 중2부터는 고등학교 수학을 조금씩은 맛을 봐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고등학교 수업으로 넘어갈 수 있게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페이지 8쪽 가볼게요. 자, 페이지 8쪽 가보겠습니다. 스타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유리수라고 써 있죠. 자, 유리수의 정의가 기본적으로 분수 a분의 b로 표현이 가능하다가 되어 있습니다. a분의 b로 표현이 가능한 걸 기본적인 유리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a랑 b는 서로소까지 약분을 시켜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a, b는 여기서 a랑 b는 서로소까지로 약분이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자연수 7은 그냥 7이니까 분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를 포함한 정수를 포함한 것까지를 통칭해서 유리수라고 불러요. 그렇지? 그러면은 유리수 안에는 정수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겠죠. 이걸 우리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분수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분수 중에서도 총 2가지가 또 존재하겠죠. 뭐? 유한 혹은 순환하는 무한수. 이렇게 2가지로 이렇게 쪼갤 수 있겠습니다. 저런 것까지를 다 통칭해서 우리가 유리수라고 부르겠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자, 예제 1번은 넘어가 볼게요. 이건 너무 쉬운 문제여서 여기서 이제 순환수라고 나왔는데 페이지 9쪽에 순환소수라고 나왔는데 일정한 수가 계속 배열되게 찍는 거를 순환소수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2.744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은 딱 누가 봐도 이 뒤에 4가 계속 이어져서 나오겠다라고 생각이 되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 조금 초딩 같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귀찮은 걸 엄청 싫어해. 다 약식으로 씁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저렇게 순환하는 부분이면은 위에다가 점을 하나 찍을게. 그러면은 점이 하나만 찍혔죠. 얘는 이 뒤에 4가 계속 이어져 나온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2.7424242 땡땡땡 이렇게 써 있으면 누가 봐도 이 뒤에 424242가 반복되겠죠. 그럼 귀찮잖아. 그러면 수학자들은 귀찮은 거 싫어하니까 그 뒤에 이렇게 2개는 계속 반복해서 찍힙니다. 그러면 423, 423 땡땡땡이잖아. 선생님, 그러면요 423이 반복되니까 423 다 위에다가 찍습니까? 또 이것도 귀찮대. 그래서 시작과 끝에만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부분을 또 뭐라고 부른다? 순환 마디라고 부르겠다. 알겠습니까? 네, 괜찮죠? 근데 여기서 이런 사람이 있어. 선생님, 그러면요 2.74 땡땡땡인데 얘를 2.744라고 써도 되지 않나요? 어쨌든 표현이 똑같잖아요. 2.7444나 2.744444나 어쨌든 궁극적으로 똑같은 숫자를 내보내고 있는 거니까 맞는 겁니까?
표기법상의 이유로 틀렸다고 부릅니다. 그러면 순환하는 시작점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알겠죠? 순환하는 포인트의 시작점. 이 뒤에다 찍으면 안 돼요. 알겠지? 네, 이렇게 해서 순환하는 순환소수와 순환마디까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가 보는 걸로 할게요. 숙제는 해요. 알겠지? 네. 자, 그러면 개념 3번 가볼게. 페이지 몇 쪽이야? 10쪽 가보겠습니다. 자, 순환소수,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라고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리수라는 건 아까 처음에 했지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순환하지 않는 유한수는 당연히 유리수로 표현이 되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환하냐 안 하냐, 이게 유한계냐 아니냐를 찾는 건 분모에 결정되어 있는데 분모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2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저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네, 유한수라고 부른다. 오케이?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15분의 7 이렇게 써있고 요거를 10은 너무 했죠? 20분의 7 이렇게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분명히 이 녀석은 3 곱하기 5죠. 이 녀석은 2의 제곱 곱하기 5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이 밑에 거는 분모에다가 적절한 수를 곱해서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 수 있어. 20에다가 적절한 수 얼마를 곱하면? 적절한 수 5를 곱하면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 맞습니까? 그러면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얘를 어느 순간에 소수긴 하지만 끊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괜찮아요? 네. 근데 이렇게 2나 5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가 들어가 있을 때 뭐 대표적인 거는 3 또는 이제 9가 되겠죠. 3 또는 9. 그러니까 2나 5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가 분모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아무리 어떤 적절한 숫자를 곱하더라도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를 어느 순간 딱 유한계로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계속 이어지는 무한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나의 머릿속에 뭐랑 뭐만 있으면 돼? 2랑 5라는 숫자만 머릿속에 있으면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문제 번호 4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4번 가볼게. 다음 중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고르겠습니다. 첫 번째, 2의 3승 곱하기 5분의 13. 분모가 2랑 5로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거는 유한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괜찮죠? 자, 넘어가서 두 번째가 3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21이라고 써 있어요. 얼핏 보기엔 3이랑 7이 껴있으니까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분자가 약분해줬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얘는 5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의 2랑 5로만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도 유한수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세 번째로 가볼게요. 2 곱하기 3의 3승분의 45라고 되어 있죠. 이 45라는 건 5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3 2개, 여기 3, 나머지 요 3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럼 분모에 2랑 3이 등장을 해버렸죠. 그러면 얘는 유한수야, 무한수야? 무한. 그렇죠? 무한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래서 3번은 탈락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12분의 17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2분의 17. 분모가 몇 곱하기 몇이에요?
2제곱 곱하기 3이에요. 이 17이라는 건 소수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겠죠. 그럼 이 3을 지울 수 있는 카드가 분자에 숨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무한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96분의 9라고 되어 있어요. 96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3 곱하기 32인가? 32라는 건 2의 5승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9라는 건 3 곱하기 3이라고 쓰니까 이 분모에 있는 3을 지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뭐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2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린 이런 거를 뭐라고 불러? 유한소수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총 몇 개? 3개가 등장을 한다. 괜찮아? 오케이. 눈에 그냥 3이 보인다고 무한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분자에서 약분이 가능하면 우리 쟤를 유한수라고 부르겠다.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밑에 것도 해볼게. 예제 5번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자, 분수 420분의 9 곱하기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될 때 다음 중 a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유한수라는 건 분모가 뭐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야? 2랑 5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질문을 분모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분모를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 2로 나누면 2, 1, 0 3으로 나누면 7 7로 나누면 10 2로 하면 5 그래서 분모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분자는 뭐로 써 있는 거야? 3 곱하기 3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럼 여기 있는 3과 여기 있는 3은 지울 수 있어. 괜찮아? 자, 근데 여기 있는 7을 지워야 되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로는 못 지우죠. 그러니까 이 7을 뭐가 담당해 줘야 돼? a가 담당해 줘야 된다. 그러면은 a라는 녀석은 어쨌든 7을 품고 있어야 되겠죠. 7을 품고 있다는 얘기는 7의 배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수는 7의 배수가 되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a가 될 수 없는 숫자는 4번이 되겠죠. 네, 들어와요, 빨리. 준이야, 너 이게 최선이야? 아, 그러니까는 네.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어? 몇 시까지 올 수 있어요? 6시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왜 늦었어요? 신호가 너무 많이 걸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조금만 더 빨리 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페이지 10쪽 했어요. 페이지 10쪽 했고 페이지 11쪽 가볼게. 페이지 11쪽 소단원 끝내기인데 문제 번호 5번만 확인해 볼게요. 자, 볼게요. 자, 분수 135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이게 유한소수가 된대요. 그리고 이 분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약분을 최대한 시키면 b분의 2가 됩니다. 이때 a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와 이때 b 값을 나타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힌트가 뭐예요? 유한소수라 그랬죠? 맞습니까? 유한소수를 구별하는 건 뭐로 구별한다 그랬어? 분모로만 구별한다 그랬죠? 그래서 분모 135가 뭐랑 뭐로만 표현되어 있다고? 2랑 5로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유한수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잠깐만요. 자, 5로 하면은 5, 3, 15 안 되네. 5, 2, 10, 7, 5, 35 그리고 7, 3 이렇게 돼 있죠? 7, 9 아니다 3, 9 미안해요. 9, 3 그래서 3의 3승
곱하기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맞죠? 네네네. 자, 그러면 3의 3승 곱하기 5에 a라고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걸 b분의 2라고 쓸 수 있겠대 라고 말했습니까? 그럼 a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은 일단 저 분모에 있는 3, 3개만 막아주면 되죠. 그리고 엄청 많은 케이스들이 존재해. 요 a라는 게 3의 3승 곱하기 그 어떤 게 붙어와도 다 세이브죠.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요 뒤까지 말고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괜찮죠? 그래서 a의 단서를 뭐로 붙인 거야? 최소값이라고 들어갔죠. 네, 그래요. 자, 어쨌든 그러면은 약분을 시켜요. 그럼 요렇게 약분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요게 등호가 성립해야 되겠지. 그럼 물음표에 얼마가 들어가야 돼? 2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A라는 녀석은 3의 3승을 품고 있는 2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때 B라고 하는 녀석은 등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5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A는 54, B는 5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아? 네, 넘어가 볼게요. 자, 페이지 12쪽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12쪽 가볼게요. 자, 타이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들었듯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과정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으로밖에 설명을 못해요.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정에서밖에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중학교 때 이 부분을 배우긴 하는데 그냥 공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공식으로만 넘어가 볼게. 알겠죠? 자,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순환하는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순수하게 10의 거듭제곱을 표현해서 곱해서 빼는 거. 두 번째는 완전히 그건 공식화 시키는 거. 오케이? 두 개 다 뭐 예제로 가볼게. 보니까는 0.15 땡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를 쭉 표현하면 0.1555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이 녀석을 잠깐 x라고 놓은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뭐냐면은 순환하는 마디까지를 소수점으로 맞춰. 그러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녀석을 옮겨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10을 곱해야 돼. 10을 곱하면 얼마예요? 10x를 곱하면 1.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100을 곱하면 15점 소수점 아래에서 순환하는 마디를 맞춰버렸죠. 그래요? 이 두 개를 빼요. 이 두 개를 뺍니다. 그럼 10x에서 100x를 빼니까 얼마예요? 90x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빼니까 어차피 소수점 아래는 맞췄으니까 지워지겠죠? 그래서 15에서 1을 뺐으니까 얼마? 14가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14를 15에서 1을 뺐다. 그래서 얘가 90분의 14라고 쓴다. 그러면 이런 메커니즘을 이젠 신경 쓰지 않고 요걸 이렇게 된 거야. 그대로 한번 공식으로 써보자. 라고 써 있어요. 그럼 어쨌든 기준선은 소수점 자리까지예요. 순환하는 게 몇 개야? 하나. 순환마디가 하나죠. 그럼 거기다 9를 쓸 거야. 소수점에 있긴 한데 소수점 아래에 있긴 한데 순환하지 않는 수가 총 몇 개 있어? 하나 있죠. 그러면은 순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순환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90이라고 써요.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순환하는 마디에는 9를 쓰고 순환하지 않는 소수점에는 0을 쓸 거야. 그래서 90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숫자를 그냥 써. 그럼 얼마? 15, 1, 5. 1, 5.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수만 써. 1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요 스텝을 그대로 따라가는 공식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누가 뭐래도 노란색으로는 안 풀겠죠. 저도 이걸로 풀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분수는 15분의 14가 되겠다. 그 다음에 약분을 할 거니까 45분의 7로 표기가 가능하겠다. 괜찮습니까? 네. 요거 이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되면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공식과 이론을 같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시험 문제는 절대로 안 나와요. 왜? 이걸 내면 다 이렇게 공식으로 풀 거니까. 학교에서 낼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만 나오는 거예요. 자, 예제 1번 가볼게. 예제 1번 가볼게. 자, 다음은 순환소수 3.5땡을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1번 스타일로 풀란 소리네. 1번 스타일로 풀란 소리야. 자, 그럼 이거를 x라고 놓을게요. 3.5, 5. 자, 요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양변에 10을 하나 곱할게. 10의 거듭제곱을 하나 곱할 거니까. 네. 10을 곱하든 100을 곱하든 1000을 곱하든 만을 곱하든 10의 거듭제곱을 곱할 건데 이 곱하는 기준이 뭐예요? 소수점 아래가 일정하게 나와야 돼. 그럼 여기가 지금 소수점 아래 뭐로 나와 있어? 5로 나왔죠. 그럼 얼마를 곱했을 때 똑같아져요? 10만 곱해도 되겠죠. 굳이 100까지 곱할 필요 없잖아. 10만 곱해도 되니까. 그러면은 10x가 35점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는 그냥 여기서 그냥 빼줘. 요 타임에서. 그럼 얼마가 돼요? 9x가 어차피 이쪽은 다 지워버린 거니까 빼면 32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x는 9분의 32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 그럼 공식으로도 한번 풀어볼게. 아까 공식에서 기준을 뭐로 잡았어요? 소수점으로 잡았어요. 소수점으로 잡아서 순환하는 게 몇 개? 하나. 순환하지 않는 건 없죠. 소수점 아래에서 순환하는 건 하나. 소수점 아래에서 순환하지 않는 건 없어. 그럼 0을 쓸 게 있어 없어? 0을 쓸 필요가 없죠. 자, 눈에 보이는 숫자가 얼마야? 5가 보이죠. 여기서 순환 마디가 없는 건 3이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9분의 32로 공식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이 두 개가 당연히 똑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말은 기역에 곱하기 10, 니은에 곱하기 10, 디귿에 9, 리을에 32. 그래서 9분의 32. 빈칸 다 채울 수 있겠죠? 이렇게 노란색만 봐도 확인 가능합니까? 네. 자, 넘어가서 소단원 마무리로 가볼게요. 페이지 13쪽 가보겠습니다. 나이한테 듣기로는 그래도 2단원까지는 8월 달에 배웠다고 하는데 몇 단원까지 배웠어요? 2학년이요. 안 나갔어요? 그럼 8월 달에 뭐 했어요? 우리가 8월 초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9월 초죠? 아, 1학년 2학기 거였어요? 아, 미안합니다. 나는 당연히 2학년 1학기가 들어간 줄 알았어. 그럼 내용 어때요? 괜찮아요? 아, 아직은 괜찮아요. 아, 여기까지 들었어요? 아, 그래, 알았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예, 딱 맞네. 좋아요. 네, 13쪽, 페이지 13쪽 가볼게요. 자, 문제번호 5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기약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데 수민이는
수민이는 분모를 꼭 이런 애들이 있죠. 분모를 잘못 봐가지고 0.138 땡땡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수민이가 분모는 제대로 못 봤지만 분자는 제대로 봤겠죠. 그럼 이거를 한번 풀어볼까? 이제 공식이니까 얘가 990분의 138 마이너스 1이라고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냥 되죠 저거는 이제. 그래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990분의 137. 수민이가 분모는 잘못 봤습니다. 그럼 분자는 챙겨올 수 있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주은이는 이번엔 분자를 잘못 봐가지고 0.245를 봤대요. 괜찮아요? 그럼 분모는 제대로 본 거죠? 맞습니까? 분모는 제대로 봤으니까 990분의 245 마이너스 2. 선생님 그럼 이거 똑같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기약분수니까. 약분까지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990분의 243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얘가 3으로 약분이 되죠. 그럼 얘도 3으로 약분이 되겠네. 그럼 얘가 3으로 약분이 되죠. 그럼 얘가 3으로 약분이 되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챙겨와야 되겠다. 그러면 바른 눈을 가진 학생이라면 얘를 로 볼 수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잖아. 우리가 이걸 돌아가야 되겠죠. 돌아가면 얘에다가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해줘야 돼? 9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9, 0으로 분모를 맞춰줬죠. 그럼 분자가 137 곱하기 9니까 7, 9, 63, 93, 27, 33, 9, 10. 자, 요렇게 된 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네. 얘는 순환하는 게 총 몇 개예요? 2개죠. 소수점 아래는 뭐가 써 있어?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쯤에서 숫자가 끊기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은 1.233에서 얼마를 더해줘야 되는 거야? 얼마를 더해줘야지 저게 리턴돼서 나올 수 있겠어요? 이거 좀 어렵죠? 돌아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요게 저 분자에 있는 1, 2, 3, 3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정확하게 쭉 보인 거에서 순환하지 않는 걸 뺀 값이잖아. 그래요? 그러면 리턴되기 위해서는 순환하고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돌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맨 처음에 보이는 숫자가. 근데 이게 객관식이니까 좀 들어가기 편한 거야. 객관식이니까. 우리가 1, 2, 3, 3을 맞춰내는 객관식이 총 몇 번이에요? 5번이라고 체크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객관식이니까 약간 이런 질문이 나온 거야. 만약에 이게 주관식이었다면 여기서 마무리를 시켰겠지. 객관식이니까 이 5개의 후보군들 중에서 하나를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딱 봤을 때 뭐가 된다는 거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라는 거를 찾아올 수 있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오면 5번이 답이라는 거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객관식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넘어가 볼게요. 네. 넘어가 보아서 페이지 15쪽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15쪽. 자, 기출문제 풀이가 되겠죠. 2개만 시켜볼게요. 2개만. 너무 순환하는 것만 나와가지고 그렇게 재미가 없지만 4번 하나 시켜보고요. 4번 그다음에
17번. 자, 이거 두 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4번, 17번. 자, 시간은 5분 드릴게요. 초만 더 줄게요. 오케이. 준이는 어때요? 4번? 네가 10분 늦게 와서 그래. 10분만 빨리 와서 다 맞히는 거 아니야. 네. 4번 가볼게요. 자, 분수 3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분의 x가 소수로 나타날 때 이게 유한수래. x가 될 수 있는 두 자리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수가 유한소수로 바뀌기 위해서는 키포인트는 분모만 신경 쓰면 돼요. 분모가 2랑 5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돼. 괜찮지? 근데 여기에 눈에 보이는 3과 7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얘는 3과 7이 분모에 있으니까는 무한이잖아요 라고 우기면 안 되겠지. 이 분자가 3과 7을 지워버리면 되겠지. 맞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분자 x는 무조건 3하고 7은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아무거나 쓰면 되겠죠. 근데 몇 자리 수가 돼야 된대? 두 자리 수가 돼야 된대. 그럼 x라고 하는 녀석의 후보군은 7, 3, 21 곱하기 1 두 자리 가능하죠? 7, 3, 21 곱하기 2 두 자리 가능합니까? 7, 3, 21 곱하기 3도 두 자리인가요? 7, 3, 21 곱하기 4도 두 자리인가요? 오케이. 7, 3 곱하기 5는 몇 자리? 세 자리니까 여기서부터는 아웃이죠.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개수는 총 몇 개가 되겠다? 4개가 되겠다. 그치? 준이가 5분만 빨리 왔어도 요걸 맞힐 수 있었을 텐데. 그쵸? 네. 여기서 분수가 유한소수로 가능하다라는 거는 분모만 신경 쓰겠죠? 뭐랑 뭐로만 구성되어 있다? 2랑 5로만 구성되어 있다. 알겠어요? 지수법칙까지 할 수 있겠구만. 네. 앞부분을 난 당연히 여러분들이 1단원, 2단원까지는 어느 정도 8월 달에 배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앞부분을 조금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고 했는데 다행히 거기까지는 들었다고 하니 요 뒤부터는 좀 차분하게 할게요. 들어보기만 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는 안 나가고요. 지수법칙까지만 할게요. 지수법칙까지만. 오케이? 네. 그래서 아까 나이 테스트 보는 거 보니까 지수법칙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늘 한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네. 페이지 19쪽 가볼게요. 페이지 19쪽. 타이틀이 뭐죠? 지수법칙인데 지수법칙은 기본적으로 밑이 같은 곱하기 알아요? 지수 그렇죠. 네. 미안해요. 네, 그렇죠. 네. A의 2승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가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죠? 미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무슨 자리라고 불러요? 지수 자리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지수 법칙은 기본적으로 밑이 같은 어떤 수들의 곱을 표현할 때 쓰는 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되어 있으면 밑이 다 얼마예요? 2가 되겠죠. 괜찮아요? 네, 그래서 얘를 2에 몇 개가 곱해졌어? 3개가 곱해졌다?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2의 3승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죠? 그러면은 A의 2승 곱하기 A의 7승도 가볼게. 그럼 이건 A가 2개 곱해진 거죠? 얘는 A가 7개 곱해진 거죠? 합쳐서 A가 몇 개 곱해진 거야? 9개 곱해진 거니까 A의 2 더하기 7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A의 9승이라고 부르겠다. 고마워. 알고 있어줘서. 자, 그러면 여기 또 가볼게. 자,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을 표현해 볼게.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은 2의 제곱이 총 2개 곱했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얘를 풀어보면 2의 2승 더하기 2승이니까 2의 4승이죠. 그래요? 요렇게 하면 좀 어렵죠? 헷갈리죠? 2의 제곱이면 2의 제곱이 총 3개 곱해진 거죠.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단순 지수 법칙으로만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2가 몇 번 곱해진 거야? 3개 곱해진 2가 3번 더해진 거니까 얘를 2 곱하기 3이라고 쓰겠죠. 맞아요. 그럼 요 표현도 가능하잖아. 그럼 이것도 요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럼 매번 머리 쓰지 말고 (3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아이고 허리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똑같은 짓을 한번 더 해볼게. 2의 3승 곱하기 2의 3승은 2의 3승이 총 2번 곱해진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곱하기로 표현이 가능하다 라고 했습니까? 곱하기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요? 곱하기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2의 3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주 쓰는 건 2의 m의 n승이 2의 m 곱하기 n승이야. 근데 이거는 2의 n의 m승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곱한 거나 이렇게 곱한 거나 같잖아.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자, 물음표에 얼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2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요거 두 개는 자리를 바꿔도 괜찮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괜찮죠? 네. 피곤해? 난 피곤해. 아이고. 거듭 제곱도 어느 정도 알고 있네. 자, 그러면은 1번을 눈으로 좀 풀어볼까? 1-1번. A의 8승 곱하기 A의 6승은 A의 14승. 7의 2승 곱하기 7의 4승 곱하기 7의 7승은 7의 13승. 넘어갈게. 2번 가볼게. 2의 네모승 곱하기 2의 3승이 2의 8승이래. 네모에 얼마 들어가? 5. 2의 3승의 전체 네모가 2의 27이래. 네모에 얼마 들어가? 7. 넘어갈게. 자, 두 번째 지수 법칙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나누기 법칙인데 똑같아요. 똑같아. 자,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 우리가 아까 배운 건 곱하기야. 곱하기는 지수를 어떻게 했어요? 더했죠. 더했어. 자, 나누면 이거를 A의 N승, A의 M승이라고 쓰겠죠. 그럼 M개 있는 A 중에서 N개 있는 지우고 남는 것만 쓰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의 M-N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A의 5승 나누기 A의 2승이면 얼마예요? A의 5-2니까 A의 3승이야. 그렇지? A의 5승 나누기 A의 5승은 A의 5 빼기 5겠죠. A의 5 빼기 5가 얼마예요? A의 0승. A의 0승이 얼마? 1이겠죠. 똑같은 숫자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그건 1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A의 0승, 어떤 실수의 제곱은 0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실수의 0승은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IQ 세 자리로 가보자. 자, 요건 얼마예요? 에? A의? 한 번에 갈라 그러지 마. 한 번에 갈라지. 요 과정을 써보자. 자, 여기 얼마 써야 돼요? 세 자리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래? 자, A의 5승 나누기 A의 2승, A의 5 빼기 2승, A의 5승 나누기 A의 5승, A의 5 빼기 5승, A의 2승 나누기 A의 5승? 그렇죠. A의 2-5승이겠죠. 그럼 A의 2-5승을 A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눈으로 한번 봐볼게. 어차피 나누기니까 A 곱하기 A를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로 나눈 거죠. 그러면 하나, 두 개가 하나, 두 개 남았죠. 그럼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야 되겠지. 분모를 어떻게 표현해? 분모를 A의 3승이라고 표현하겠죠. 맞습니까? A의 3승. 분자를 어떻게 표현해? 1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괜찮아? 그럼 여기서 지수 자리가 음수면 분모의 승으로만 표현하겠다 라고 외울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A의 마이너스 7승과 똑같은 게 뭐예요? 그렇지. A의 7승분의 1로 표현을 하겠다. 세 자리는 되네. 알고 있는 거였어요? 괜찮아? 네. 바로바로 돼야 되겠죠. 네, 고마워. 다 배웠어. 오늘 하고 싶었던 게 요거였어. 여기까지는 알려주고 싶었는데 다행히 알고 있는 거여서. 네. 자, 문제 번호 3번 가보겠습니다. 3-1번 눈으로 할게요. 2의 12승 나누기 2의 3승. 밑이 같은 지수의 나누기는 밑이 같은 숫자의 나누기는 지수의 빼기 2의 12승 나누기 2의 3승은 2의 12 빼기 3승 2의 9승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가로 2번 가볼게. x의 3승의 전체 4승 나누기 x의 16승은 x의 43 12 나누기 x의 16이라고 쓸 수 있겠죠. 요거는 x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승이니까 x 4승분의 1로 표현을 하겠다. 괜찮아? 3번 가볼게. a의 4승 나누기 a의 4승은 당연히 얼마? 이건 고민할 필요 없겠죠. 똑같은 숫자를 나눈 거니까. 자, 4번 가볼게. y의 4승 나누기 y의 제곱 나누기 y 제곱의 전체 3승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요거부터 계산해보자. 요거 얼마예요? y의, 그렇죠. y의 6승이죠. 나누기죠. 밑이 같은 수의 나누기는 지수의 빼기라고 했죠. 밑이 같은 숫자의 밑이 같은 숫자의 곱하기는 지수의 더하기, 밑이 같은 숫자의 빼기는 지수의 나누기. 밑이 다 y로 똑같죠. 나누기죠. 그래요? 그럼 지수 자리를 다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y의 4-2 빼기 6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럼 이게 얼마가 돼요? y 4승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쉬워? 고마워. 자, 유제
네, 유제 3-1번에 6번 하나 해볼게요. 유제 3-1번에 6번 하나만 해볼게. 너가 한다고. 네, 네가 한다고. 3-1번에 6 하나. 그거. A의 12승. 그렇죠. 네. 넘어가도 되겠죠. 네. 확인 안 해도 되겠죠. 네. 네, 넘어가 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페이지 21쪽 알고 있는 거를 점검하는 거야. 자, 우리가 6의 2승이 얼마예요? 6의 2승이 66의 36이죠. 그럼 2 곱하기 3의 전체 제곱이 어쨌든 36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요 2가 이렇게 다 분배돼서 들어가죠. 그래서 2의 2승 곱하기 3의 2승, 즉 4 곱하기 9 해서 36으로 만족시켜야 되겠다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A, B의 전체 2승은 A제곱, B제곱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A, B의 어떤 M승은 A의 M승, B의 M승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오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4 곱하기 9의 제곱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4 곱하기 9의 제곱을 4 곱하기 9의 제곱 4는 2의 제곱이죠. 얘는 9의 제곱이고 그래서 2 곱하기 9의 2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8의 제곱 요런 문제들도 나옵니다. 괜찮지?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이렇게 올 수 있으면 이렇게도 갈 수 있어야 되잖아. 묶어낼 수도 있어야 되겠죠. 지수를.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를 이제 분수로도 적용이 되겠다. A분의 B의 전체 M승이 A의 M승, B의 M승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왔다 갔다 걸릴 수 있어야 되겠다. 자, 문제번호 4번 가볼게. 4번에 1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X제곱, Y의 3승, 전체 5승. 이 5승이 분배되겠죠? 그래서 이 X제곱의 5승, Y 3승의 5승.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요. 네. 그럼 좀 빠르게 해볼게. 마이너스 X제곱 Y의 전체 4승이죠. 요 마이너스도 사실은 갖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마이너스 1의 4승은 얼마? 1. 그럼 의미 없죠. 어차피 곱하기해서 1은 의미가 없으니까 X의 8승, Y의 4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더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한 장 넘겨볼게요. 뭐가 남았어? 소단원 핵심 끝내기가 남아있죠. 6번 하나 시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어요? 3번 나왔어요? 네. 답은 3번이에요. 저 표정이 나오면 안 되는데 원래 수학이라는 건 답이 나오면 자신감이 생기는데 이건 누가 봐도 3번밖에 답이 없다. 방금 그 표정은 이제 찍듯이 맞힌 표정인데 아니지? 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저희가 월수금 수업인데 월요일은 이걸 투패스로 나눠가지고 1시간은 주간 테스트,
1시간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온전하게 다 수업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주간 테스트는 뭘 보냐면은 월수금에 배운 거를 한 번에 물어보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수요일 날 수업한 거, 금요일 날 수업한 거 합쳐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1시간 정도 테스트를 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테스트 결과지는 잘 쌓아놨다가 어머니들이랑 상담할 때 잘 활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수고했어요. 자, 그리고